어릴 때부터 이 일을 하겠다는 꿈을 갖고 계셨던 건 아니죠?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이제 변호사 이런 꿈이 있었고요. 네. 좀 공부를 한 다음부터는 국제기구 이런 데서 일을 하면서 빈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하드 쪽에 거기 졸업하셨다고 했는데. 네, 근데 그러면은 원하는 건 다 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가기 전에 저는 이제 한국에서 강원도에 있는 이제 지방대인 한림대학교를 네, 졸업을 네. 했었고요. 그 한림대학교를 제가 이제 3년 만에 이제 조기 수석 졸업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림대학교 첫 학기 성적표가 나왔는데 그때 아마 4.5 만점에 거의 4.5가 나왔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가족들 이제 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되게 이제 자랑스러워했고 행복해했죠. 그리고 그날 새벽에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서 가는데 그 새벽에 아버지가 서재에서 제 성적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단 한 번도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진짜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방대를 가도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개의치 않으셨었는데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아 이게 공부를 좀 제대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아들로서의 효도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게 아들한테는 큰 동기도 됐던. 졸업을 하고 뭐 이제 대기업에 이제 입사 지원을 내도 서류 전형이 이제 통과가 잘 안 되는 이렇게 사회가 인정해주는 어떤 그 인정의 정도가 실제로 제가 노력했던 거랑은 이제 거리가 꽤 있었습니다. 지방대 나온 거를 내 핸디캡으로 인정하고 더 공부를 좀 해서 이거를 극복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유학을 가는 결심을 하게 됐었습니다. 집이 어느 정도 그래도 지원을 해주실 정도는 됐나 봐요. 공무원이셨던 부모님이 이제 도와주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으셨었고요. 이제 학교 식당에서 네.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 끼니는 이제 거기서 해결을 해결하니까. 하고요. 네. 또 이제 학비에 보충하거나 이제 장학금 신청해서 받았어야 됐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얼리버드라고 1불 99센트에 이제 햄버거랑 맞아요. 이렇게 프라이 같이 주는 거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3개를 사서 아침 먹고 이제 점심 저녁을 이제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이제 그 식은 걸로 이제 저녁 먹고 이렇게 버티고. 타지 생활하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영어도 힘든데 이제 박사과정 논문을 읽어야 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을 밤을 새고 이제 가서 시험을 보고 제가 가방이랑 신발도 못 벗은 상태로 그냥 문 앞에서 이제 쓰러져서 거의 한 하루 넘게 쉬지 않고 잔 적도 있었고요. 아내분은 혹시 유학 시절에 만나신 건가요? 방학 때 한국에 들어와서 소개팅을 해서 만났고요. 부지런하셨던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부지런해야 이제 연애도 합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 방학 때 이제 프로포즈를 하고 이제 6개월 만에 결혼까지. 빨리 하셨네. 아 근데 6개월 동안 어떻게 좀 같이 이야기 좀 나눌 수 일로 있을까요? 예, 네. 오시죠.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아까 인사드렸었는데 네, 이쪽으로. 저희가 네. 우리 배우자분과 같이 얘기하는 건 처음입니다. 예, 거의 다 이제. 근데 들고 계신 책은 뭔가요? 저희가 6개월 롱디하는 동안에 네. 이제 계속 이메일을 저랑 주고받았거든요. 네. 100편의 이메일을 모으면 그걸 출판사가 이제 책으로 내주는 이벤트가 있었고요. 우와. 저희들의 이제 이야기를 모아서 이제 그 책을 저희가 이제 내게 됐었어요. 제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 빔의 화가 분위기. 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아, 네, 네. 보실 수 있는 점. 제가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다른 프로그램에서 자꾸 화를 내는 게 많아서 그런데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기 우리 이웃집 백만장자에선 뭐 화낼 일이 없습니다. 네. 아니, 제가 봐도 좀 23년 전에 왜 이랬지? 2002년이네요. 2002년 비행기표 샀다. 후후. 소연이와의 약속대로 한국을 들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지. 3월 25일 월요일 아침에 일본으로 출국이야. 본인 일정 얘기하신 건데. 브리핑인데 일단 브리핑?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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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자, 이러지 마세요. 이거까지 여기까지 그 한번. 다음 장이 네. 이제 아마 답장이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갑시다. 답장이신 저 못 것 봤는데. 같은데 갑시다. 보이는데? 갑시다. 한 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사모님이 이제 답을 하신 거예요. 와, 정말요? 진짜요? 그만 여기까지 여기까지야. 오빠 하지 마. 울트라 캡숑 나이스 짱 좋아. 멋쟁이. 요 밑에는 네.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안 제가 돼요.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울트라 캡슐 짱은 어떤? 좋은 뜻이에요. 네, 다 좋다. 최대로 끌어올리는. 좋다. 울트라가 아. 뭐예요? 울트라. 울트라 최고. 네. 캡슐. 캡숑. 지금도 아직도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거 맞죠? 그럼요. 네. 울트라 캡슐 짱. 네, 아. 그럼요. 사실 아까 뭐 저희가 봤지만 양복도 한 벌이고 구두도 한 켤레신데 사모님도 좀 검소한 삶에 동참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저도 기본적으로 물건을 사서 집에 놓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아, 별로 안 않고, 좋아해요. 예, 뭐 경험을 하거나 이런 거에 소비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네. 진짜 천생연분끼리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이제 원하던 대기업에 취업을 하셨나요? 첫 직장을 이제 3개월사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직장을 3년 만에 사표를 내셨다고요? 제 방식으로 일을 잘하고 싶은 욕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대기업 그만두고 제가 컨설팅 회사를 좀 다녔었고요. 네. 작은 컨설팅 회사에서 배워서 음. 또 이제 좋은 컨설팅 회사까지 가보고 네. 창업하기 직전에는 대한민국의 한 매출 5천억 규모의 철강 회사 이제 부사장으로 가서 거기서 제가 이제 CEO까지 하게 됐어요. C예요? 네. 그때 당시면 그럼 연봉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제가 한 3억 정도 연봉을 받으면서 39살부터 42살까지만으로 40대 초반에. 네, 완전 능력자시네요. 사실 이직 고민 좀 많이 하죠. 네. 네, 다들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이직을 잘하는 방법이 따로 뭐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단 자기가 일을 진짜 잘해야 돼요. 기본으로.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현재 포지션에서 아주 탁월하게 일을 잘해야 이직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두 번째는 어디로 이직할지에 대해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직이 연봉도 높아지고 또 안전한 직장 이런 계산을 하게 되면 이직 자체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내가 일을 잘해봤다는 자신감으로 불확실성이나 이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저는 이직의 기회가 성공의 기회도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돈을 더 주면 기대하는 게 더 커요. 그럼요. 근데 예를 들어 무조건 돈도 더 주고 더 편하고 일은 덜 할 거다라는 생각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네. 제가 팀을 많이 옮겼거든요. 네네네. 프로농구팀이 10개 있는데 저는 6팀에서 뛰었어요. 많이 옮겼는데 물론 뭐 더 내 가치를 더 인정해 주는 데서 뛴 건데 그죠. 나이가 들고 생각해 보면 네. 돈을 더 많이 주면 기대가 더 커요. 더 크고 그 돈의 가치를 증명하길 원하는데 그게 뭐 숫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니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유 그때 한 두어 번은 옮기지 말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대기업 대리에서 이제 철강회사 CEO가 되기까지 한 10년 정도 걸리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 CEO로 계시면서 가장 뭐 얻은 가장 그 큰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회사가 연간 매출이 한 5천억 정도 기본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거를 제가 계속 지출을 해봤을 거고 그게 누적이 된 걸 한 계산해보니까 한 3조 정도 제가 써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큰 돈을 우리 대표님이 직접 굴려봤다. 제가 철강에서 CEO 할 때요, 이만큼 머리가 벗겨졌었어요. 이거 저 치료받은 거예요. 제가 쓴 3조 원은 제 3조 원이 아니에요. 그 돈을 쓰면서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는, 쓴 자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돈이 주는 무게감, 위험, 뭐 이런 것들을 몸으로 체득을 많이 했죠. 연봉 이제 3억을 받는 기업 CEO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제 또 창업을 택하셨어요. 네. 사모님께서 반대 안 하셨나요? 네, 가족이 반대하진 않았어요. 결혼해서 미국 따라왔을 때도 제가 막 도서관에서 밤새서 공부하면 그냥 뭐 싸들고 도서관에서 같이 옆에서 자지, 이제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불평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울트라 캡숑 짱이니까. 아니 근데 그 수많은 사업 중에서 왜 하필 이 재활용 사업을 선택하셨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 난제를 이제 선택해서 비즈니스로 풀어보고 싶다. 환경 중에 폐기물 문제는 아무도 못 푼다고 장담한다. 그러면 거기를 한번 이제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게 이제 결국은 재활용 쪽으로. 바로 성공을 하셨나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네. 부모님 댁 담보로 대출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전세 자금도 빼서 이제 와이프는 이제 친정 가 있고 저는 이제 부모님 댁 가 있고, 와. 뭐 이러면서 이제 낮에는 강의 뛰어서 강의비 받고 밤에는 사무실 들어와서 일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데스밸리 구간을 좀 지냈었고요. 그런 이제 힘든 시기 속에서 대부분의 투자들은 저희 회사 투자를 다 이제 검토를 철회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딱 한 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셨고, 이렇게 막 비 오는 날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차 안에 그 내비게이션 위로 이제 뭐 이메일 창이 하나 이렇게 미리 보기가 딱 떴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님 뭐 주금 납입을 완료하여 점점점 이렇게 찍힌 거죠. 근데 주금 납입이라는 게 투자 자금을 통장에 입금시켜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안도랑 뭐 첫 투자를 받았을 때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제가 경험을 했었죠. 그분이 지금도 저희 회사 멘토이시기도 하고 함께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위기를 극복하기 시작했죠. 감사한 분이네요.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투자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원하는 금액을 다 주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20억만 일단 받았었고요. 20억으로 그 제품을 시장에 팔 수 있는 총알을 마련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이 기계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증명이 되면서 그 과정에 필요한 400억 이상의 자금을 투자자들한테 저희가 펀딩을 하면서 회사를 이제 일으켜 세우는. 그럼 대표님이 그냥 이렇게 봬도 뭐 양복도 인상이나 네. 말씀하시는 톤이나 이런 게 차분하시고 기본적으로 사짜 느낌은 없어요. 자, 저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진짜 만약에 제가 투자자다. 근데 막 너무 떠들고 막 오바하고 이러면 저는 진짜 근데 그런 분이 진짜 뭐 엄청난 네.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도 저는 안 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일론 머스크 같은 네네네. 스타일 굉장한 능력자잖아요. 그쵸. 어마어마한 능력자. 네. 근데 나는 만약에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거 투자가 조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럼 이제 첫 투자 20억에서 지금 이제 400억 규모의 투자를 받은 기업이 된 건데, 그러면 회사도 되게 커졌을 것 같아요. 그 전보다. 이제 아는 선배 형 회사 회의실을 이제 사무실로 임대받아서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뭐 한 180명, 190명 정도 되는 동료에 뭐 평수로는 한 300평 정도 되는 저희가 사무실 공간을
따라오시죠. 자, 이쪽이 저희가 출장이 제일 많은 QC팀, 그리고 이쪽이 우리 회사의 CX팀, 그 다음에 여기가 조달관리팀, 여기가 기획 1팀, 그리고 여기가 제 자리예요.